언제부턴가 가슴에 나타나기 시작한 이상한 증상들.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그게 유방암의 증상이라는 사실은 병원을 찾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왼쪽 가슴 유두 쪽에 조그만 이제 딱지 같은 게 처음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습진 같은 거나 뭐 피부염이나 그런 건가 보다. 가슴 색깔이 조금 멍이 든 것처럼 조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목욕하고 나서 저녁에 누워갖고 가슴을 이래 만지니까 요만하게 잡히는데 그게 거칠거칠하더라고요. 세상에 충격적이지 않은 암은 없지만 그중에서도 유방암은 여성의 자존감을 앗아가는 주범입니다. 여자로서 정말 이제 생명이 끝난 것 같고 정말 막 자살 충동도 느껴지고 이게 완전히 이제 제거가 된다고 하니까.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운 유방암은 다른 부위로 전이되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 종양이지만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완치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법인 수술 외에도 다양한 치료법이 암을 줄이거나 재발을 막고 짧은 시간 내에 암을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죠.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냥 열심히 하면서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껏 8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걸을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내가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게 너무 좀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안전할 수 없는 유방암. 조기 발견과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김구상 유방외과 교수와 함께 유방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권이진 씨는 올해 초 결혼한 지 약 10년 만에 새로운 생명을 가족으로 맞이했습니다. 오랜 노력의 결실인 만큼 그 뜻이 남달랐죠. 하지만 그로부터 몇 개월 뒤 아이와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임신성 유방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제가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저는 안 안아주거든요. 잘.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아주고 신랑이 안아주고 그래 하니까 아무래도 저는 어머니하고 신랑은 막 안아달라고 보면은 애기들도 눈치가 빨라갖고 그런 건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엄마의 손길과 온기가 필요한 시기에 아이 옆에 있어주지 못하는 권이진 씨의 마음은 늘 무겁습니다. 출산 후 모유 수유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유방암의 증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모유가 좀 나왔으면 되는데 모유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들려서 단유약 처방받으면서 이게 한쪽은 좀 말랑말랑한데 오른쪽이 그냥 그대로 딱딱하더라고요. 여자를 단순 전몸살식으로 아기 놓고 이제 하면은 전몸살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마 그렇게 된 건가. 첫 아기라 보니까는 몰라서 아무래도 좀 늦게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하면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도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도 이겨내야만 하는 이유는 분명했죠. 아기가 처음 이제 늦둥이 이제 늦게 넣다 보니까 좋아서 막 이리 있었는데 또 안 좋은 소식을 또 같이 접하다 보니까는 좀 많이 울기로 울고 그랬는데 그래도 아기 엄마니까 그래도 좀 버텨주대요. 만약에 아기가 없었으면은 솔직히 좀 힘들었을 텐데 아기 덕분에 그래도 좀 많이 힘이 나고 버텨주대요. 암을 늦게 발견한 탓에 종양이 림프절로 전이된 상태였는데요. 선행 항암 치료를 6차례 시행해 암의 크기를 줄여줬습니다. 지금 표적 치료까지 이제 6번 했다 그죠? 네. 뒤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들죠? 네, 아무래도 1차부터 5차까지는 조금 견딜만 하더라고요. 네, 그냥 일주일 정도만 조금 힘이 들었는데 이번에 6차는 아무래도 좀 마지막이라 그런가 좀 체력도 좀 딸리고 힘이 들대요. 이런 둘 같은 거는 혈관입니다. 혈관. 이렇게 이제 암이 생기면 이 암들이
자기가 이제 먹고 살아보려고 이렇게 막 혈관들을 막 당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크게 있고 이게 이제 본인도 기억하시겠지만, 네, 요 이제 피부에도 유두도 그죠, 막 습진처럼 막 이렇게 벌써 이제 암세포들이 와가지고 심하게 이제 그렇게 있었고 겨드랑이 임파선들도 이제 많이 커져 있는 이런 양상이었거든요. 임파선도 잘 안 보인다 그죠?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크게 있던 것들이 많이 해결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이제 피부나 이런 쪽에는 아직도 조금 이제 하얗게 좀 두꺼운 듯 느껴지죠, 그죠? 네. 임신성 유방암은 임신 중이나 출산 후 1년 이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임신성 유방암이라고 이제 특별히 이름을 붙여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임상적인 이제 특징이 이제 조금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이라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우리 이제 환자분 보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유방이 변화가 이제 임신과 관련해서 이제 생기죠. 그러면서 멍울이 생기거나 이제 이상이 생겨도 본인이 잘 알지 못하고 아니면 이제 그냥 있을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진단이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다행히 치료 효과는 좋은 편입니다. 림프절로 전이된 종양의 크기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이제 유방암의 크기가 이제 조금 이제 큰 경우죠. 이제 좀 커서 뭐 유방 보존이 어렵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고요. 뭐 유방 보존은 가능하더라도 뭐 2cm 이상이고 뭐 임파선 전이가 있고 뭐 이런 상황. 임파선 전이는 없더라도 2cm 이상에서 뭐 헐트 유전자라는 그런 이제 표적이 발현되어 있는 암이라든지 이런 이제 특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들은 최근에 이제 많이 진행된 이제 임상 연구를 통해서 항암 치료를 먼저 했더니 유방에 있는 암도 많이 없어지고 그 치료 결과도 더 좋더라.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요, 이제 이걸 이제 병리학적인 이제 완전 관해라고 그러는데 이제 수술을 해보면 이제 암이 싹 다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완전 관해가 또 이루어지면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이제 암이 남아 있는 환자분들보다는 또 예후가 더 좋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가 선행 항암 치료로 효과를 보는 건 아니다 보니 뚜렷한 변화가 기쁘게 다가옵니다. 처음에 이렇게 오셨을 때 이때는 이게 암이 너무 이렇게 침범 부위가 넓어가지고 뭐 이 상황에서 뭐 유방을 살릴 수는 없겠죠. 유방을 이제 전절제는 해야 되는데 이게 전절제만 하고 이렇게 또 바로 닫을 수 있으면 또 다행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닫지를 못하고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이제 피부 이식을 해야 되고 막 이러면 이제 또 이렇게 회복하고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수술도 이제 시간이 걸리고 어렵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보면 많이 그래도 암세포도 많이 죽고 네, 유방도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피부 이식 없이 이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게 그래도 이제 선행 항암 치료를 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뚜렷한 치료 효과를 최우선으로 두는 의료진들의 판단에 따라 유방 전체를 제거하는 유방 전절제술을 시행합니다. 피부를 절개해 종양이 퍼진 유방과 전이된 림프절을 차례로 잘라내는데요. 수술은 눈에 보이는 암을 제거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병리과의 도움을 받아 암이 완전히 제거됐는지 확인하는 과정까지 거쳐야 합니다.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 이후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되죠. 피부를 침문한 암, 그러니까 암이 이제 뭐 5cm 이상이거나 이게 굉장히 큰 경우, 근육을 침범하거나 아니면 임파선 전이가 굉장히 심한 경우,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방 전절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치료하는 경우가 있죠. 그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이제 수술을 해서 이제 이 유방암 검체가 있는데 이 검체를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암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여부를 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술 후 항암 치료를 보조 항암 치료를 조금 더 할지를 또 결정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유방암은 전 세계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자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유방암은 40세 이후에 발견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지지만
20, 30대의 젊은 유방암 환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생활했던 그 시절에 먹던 음식과 생활 패턴이랑 지금 우리가 흔히 이제 접하게 되는 음식과 생활 패턴이 이제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흔히 이제 서구화되었다 이제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런 변화가 많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도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미국인들, 유럽인들 이렇게 따지면 그분들은 이제 8명 중에 1명이거든요. 유방암이 이제 굉장히 뭐 제일 흔한 암이죠. 이렇게까지 올라간 것들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이제 여성 호르몬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여성 호르몬이 아마 큰 역할을 하고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또 뭐 환경 호르몬이 또 관여를 하고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방에 생긴 종양 10개 중 9개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양성 종양입니다. 과거에 종양을 발견한 정인숙 씨는 꾸준히 경과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초음파를 해보니까 이게 이전에 비해서 좀 폭이 커졌어요. 위로도 좀 커지고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 요거는 조직 검사를 해서 왜 커졌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늘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도록 할 거고. 혹이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악성 종양이라면 큰일인데요. 이처럼 유방을 촬영했을 때 작고 하얗게 보이는 미세석회는 초기 유방암에서 나타나는 병변으로 조직 검사로 암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움직이지 말고요. 하나, 둘, 셋. 기존에는 유방암이 의심되는 미세석회의 경우 유방 촬영을 통해 바늘을 꽂아 위치를 잡은 후 다시 수술실에서 전신 마취하에 절제술과 조직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대략 7일에서 10일이 걸렸죠. 새로운 유방암 조직검사법으로 제시된 입체정의 생검은 병변의 위치를 정확하게 조준해 수술 없이 조직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술 시간이 짧고 흉터가 작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도 1시간 이내로 나오기 때문에 악성 종양으로 판단되면 좀 더 빠른 치료가 가능합니다. 많이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를 최대한 빨리 알려드려서 그 걱정을 덜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암이 진단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해서 빠른 치료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검사를 빨리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정인숙 씨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결과는 암이 아니야. 암 아니야. 암 아니야. 우리가 좀 커지고 모양이 달라지고 했지만 암이 아니고 왼쪽에 있었던 거는 섬유손종이라고 나왔고 오른쪽에 있던 것도 암은 아니고 섬유손종이 추정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섬유손종 박수.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는 좋은 결과. 아닙니다. 어머님이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좋은 거고 이런 혹이 몇 개 있다는 유방은 조금 다른 유방에 비해서 유방암에 대한 위험도가 약간 높아요.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 잘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절하게 기다린 소식을 들은 후로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는데요. 남은 건 꾸준한 관리입니다. 안 그러면 사나흘 동안 계속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한 몇 분만 했어요. 여보 몇 분만 했는데 30분? 그치, 30분. 30분 만에 결과를 보니까 지금 마음이 홀가분하니까 집에 가서는 편안하게 지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환자도 의료진도 기분 좋게 진료를 마무리했습니다.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치료 성적을 높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기, 2기 이 정도의 병기의 암을 발견을 하게 된다면 수술 경과도 좋고 유방을 살릴 수도 있고 항암 치료나 이런 힘든 치료 같은 것들도 어쩌면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방암은 병기에 따라 생존율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조기 발견을 강조하는 이유인데요. 이정현 씨는 불과 보름 전에 암을 발견했습니다. 가슴 주위에 생긴 통증을 방치하다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느껴 병원을 찾은 겁니다. 겨드랑이 밑에 여기에서 이제 바늘 찌르듯이 팍팍팍팍 찌르더라고. 그걸 한 이쪽에다가 한 두 군데서 막 찌르고 이래서 또 놔뒀어 모르고. 그거 뭐 괜찮지 하고 이 한 달이 이제 지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내가 급해서 내가 가본 거지. 내 감에 이상했어.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원장님도 그러고. 그렇게 초음파를 안 해봤으면 아예도 아직까지 몰라요. 조직 검사를 해보자 유방암 세포의 표면에 허투라고 하는 수용체가 과도하게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도 영향을 주고 있었죠. 이 헐투라고 하는 게 있으면 표적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거의 반응이 엄청 좋습니다. 항암 치료하고 표적 치료를 같이 쓰면 암이 싹 없어지는 경우가 한 70% 정도에게서도 생깁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하고 치료하고 난 다음에 이 호르몬 수용체에 대해서 약도 먹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먼저 하기보다는 2기 정도 되는 크기니까 항암 치료하고 표적 치료를 먼저 해서 줄이고 그 다음에 항암 수술을 하고 부분 절제술로 해서 유방을 예쁘게 살리면서 수술을 할 겁니다. 유방 전체를 잘라내지 않고도 암을 제거할 수 있도록 치료 방향을 설정했는데요. 이처럼 유방암의 종류에 따라 맞춤 치료법이 제공되고 있어 치료의 선입견과 부작용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 혹이 무조건 크면 우리가 다 항암 치료나 이런 것들을 시행했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고 헐투가 음성인 경우는 혹이 2기 이상으로 크다 하더라도 우리가 유전자 패널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항암 치료를 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표적 치료제를 같이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인 암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암들을 찾아내서 거기에 적합하게 치료해서 부작용은 줄이고 치료 효과는 늘리기 위해서 이런 타입의 맞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암의 크기를 줄이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표적 치료를 진행하는데요. 암세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용체, 단백질, 유전자 등을 차단해 정상세포의 피해를 줄여줍니다. 지금 이거 첫 번째 거 맞고 이거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고 다 맞으면 저희가 두 번째 거 달러 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암 진단에 절망감이 앞섰던 이정현 씨. 하지만 이제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듣고 하니까 이 마음이 놓이고 순서대로 착착착 진행이 잘 돼가고 할 때 이제 완전히 이제 어제만 돼도 내가 좀 그래 했는데 이제 마음이 변합니다. 6번의 항암 치료를 받은 정호자 씨. 암을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수술이 어려워져 선행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했습니다. 이 암의 증상은 색깔로 먼저 나타나기 시작했죠. 피부 색이, 피부 색깔이, 가슴의 색깔이 조금 멍이 든 것처럼 조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게 어디 받쳤는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뭐 어디 딱히 그렇게 뭐 아프구나 그런 증세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제가 이제 병원에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6월 한 8일 돼서 이가 염증 같은 게 조금 솟아나는 게 이게 좀 터졌어요. 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통증을 느끼고도 병원을 찾지 않는 사이에 커진 종양이 림프절로도 전이가 돼 있었습니다. 느린 대처가 병을 키운 건데요. 사실 조금 알았는데도 이 가슴이다 보니까 남한테 보여주기도 싫고 무서워서요. 저 그랬어요. 심정이 너무 무서웠어요. 여성의 상징이기도 한 가슴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발걸음을 한없이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정호자 씨뿐만 아니라 많은 유방암 환자가 비슷한 감정을 느끼죠. 다행히 치료를 거듭할수록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헐투 유전자 발현이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헐투 타입의 그런 유방암이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항암제, 이제 도세닥셀이라는 이제 항암제와 퍼제타, 헐셉틴이라는 이제 표적 치료제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쓴 항암이죠. 그러니까 TPH 요법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 항암 치료를 뭐 요때는 뭐 이렇게 초이스입니다. 뭐 많은 고민들을 할 필요도 없이 뭐 이 항암 치료가 가장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암 치료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반응도 이제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래서 3차 하고 나서 이제 찍은 이제 사진도 보면 굉장히 유방 자체에 이제 있던 암들도 이제 많이 이제 없어졌고, 이제 림프절에 가 있던 건 거의 이제 뭐 보이지 않는 뭐 이런 양상까지 이제 뭐 굉장히 이제 효과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늦게 발견한 암이었지만 3차 항암 치료 후에 약 90%가 사라졌습니다. 덕분에 치료에 임하는 정호자 씨 얼굴도 전과 비교해 많이 밝아졌는데요. 더 좋은 소식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번 이제 잘 했으니까, 그죠? 이번에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체크 한번 하게 되면, 그래서 또 이렇게 더 또 반응이 좋아져가지고, 막 암도 잘 안 보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는 정도가 아니고 없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잃지 않는 희망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아직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투병 생활이지만 분명 그 끝에는 평범한 일상이 있을 거라고 정호자 씨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절대로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그 사람 나름대로 다 희망이 있더라고요. 다 나설 수 있다. 그리고 완치될 수 있고. 맞아요. 아마 10월 18일 날 그날 또 패시트를 찍고 CT를 찍고 하거든, 검사하거든요. 그날 아마 다 없어졌을 거예요. 이게 많이 오래오래 이제 무병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는데, 병이 다시 뭐 도지지 말란 법은 없겠죠. 그래서 또 그때 되면 또 새로운 또 다른 방법의 또 치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치료들을 또 해야 될 거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치료하는 것들. 그래서 서로 포기하지 않고 의사나 환자나 같이 이제 이게 팀워크를 잘 맞춰가지고요, 이렇게 같이 치료를 해보는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방암을 일으키는 BRCA1과 BRCA2 유전자는 손상된 DNA를 복구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만약 돌연 변이가 생기면 손상된 DNA는 복구되지 못하고 누적돼 암이 발생하는 것이죠. BRCA 유전자가 있는 박순희 씨는 양쪽 가슴을 전절제했습니다. 이게 내가 너무 많이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냥 하루 1시간 조금 일이 많이 좀 밀렸다 하면 2시간 그러고는 안 합니다. 일이 아무리 많아도 안 합니다. 그냥 내건져둡니다. 너무 많이 하면 그건 노동이거든요. 너무 많이 하면. 암을 늦게 발견한 데다 재발이 잦은 탓에 수술을 한 후에도 암과 동고동락하고 있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었는데요. 그 말이 쉬워서 이렇게 4번, 5번 이렇게 자꾸 전이가 돼서 싸우는 거지. 말이 21년이죠. 그냥 암하고 더불어 산다고 봐야 돼. 저는 그냥 맨날 내가 내 자신한테도 내가 우리 강원도 말로 나부대지 말라고. 조용히 니하고 나하고 그냥 동거하면서 살자 이러거든요. 절망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박순희 씨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유방암 유발성 유전자의 과발현을 막는 약을 복용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번에 검사했었을 때인데 복부에 이렇게 큰 혹이 왼쪽에 주로 크게 많이 만져졌었고 오른쪽 아래쪽에도 있었고 복수도 많이 차 있었고 이런 상태였는데 이번에 검사하신 거거든요. 보시면 아직 약간 남아있긴 한데 여기랑 엄청 많이 줄었다, 그죠? 그렇게 많이 줄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검사 결과 찾아볼 때마다 조마조마한데 볼 때마다 결과가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저도. 어이구, 그 많은 게 다 없어지죠. 더 없어져야죠. 치료 효과가 좋은 덕분에 전후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치료 과정에서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 치료를 진행하면서 체력이 떨어져 항암 치료를 견디기 힘든 상황에 이르고 말았었죠. 그래도 늦지 않게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제 결국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힘든 항암제밖에 없는데 사실 환자가 전에 했던 그런 힘든 항암제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체력이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다행히 이분이 이제 BRCA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인데 이제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쓰는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국내에 들어오기 전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 제약회사에서 아직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환자들에게 쓸 수 있는 무상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본사에 연락을 해서 이런 환자가 있는데 쓰면 좋겠다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다행히 결과가 잘 돼서 이제 환자도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한번 쓰기 시작하면 이제 결과가 좋고 호전이 되면 이제 내성이 생길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해주거든요. 약을 복용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덕분에 텃밭을 가꾸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건강한 재료들로 식단을 꾸리면서 평범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왜 암이라고 저렇게 울고불고 하는가. 이제 굳이 저렇게 안 해도 저렇게 운다는 게 더 악화될 뿐이지 이 마음은 뭐 눈물은 나겠지만 그럴 필요 없이 담담하게 내가 치료해서 나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전부들 뭐 즐겁지는 않겠지만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같이 잘 이렇게 이겨내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요새 암이라고 다 죽는 거 아니잖아요. 의술이 얼마나 좋은데. 발생률과 생존율이 모두 높은 유방암. 발생률은 낮출 수 없더라도 생존율은 환자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10년 전 뭐 이럴 때만 해도 사실 전이가 됐다, 재발이 됐다, 사기로 됐다, 뭐 말기다 이렇게 진단이 되면 뭐 3개월 남았다, 6개월 남았다 이제 환자들도 그렇게 잘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치료제가 있긴 하지만 뭐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많이 힘들 수도 있다. 뭐 그렇게밖에 얘기해 줄 수 없었는데 사실 지금은 특히 유방암은 다른 데 전이가 됐다 하더라도 또 워낙 치료 효과가 좋고 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 이제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치료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증상이 없는 유방암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발견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판단력도 흐려지기 마련인데요. 멕시코로 이민을 갔던 김상희 씨는 2년 전 유방암을 발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오른쪽 유방 전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산책은 일과가 됐죠. 아침에도 하고요, 저녁에도 하고 하루에 1~2시간 이상 어떨 때는 뭐 2~3시간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러 또 좋은 산책로 찾아서 가가지고 또 1시간씩, 2시간씩 걷는 일은 거의 상황이 되면 매일 하려고 해요. 네. 병원을 찾았을 때는 암이 많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정작 가장 중요한 건강에는 소홀했죠.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네, 샤워하다가 이제 우연히 몽우리를 만져졌는데 생각보다 몽우리가 컸어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이렇게 클 때까지 왜 몰랐을까. 근데 제가 거기서 일을 하루에 한 아침 저녁 쉴 새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를 잘 돌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선행 항암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혼자 한국으로 돌아온 데다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 극심한 충격을 받은 탓에 당장 암을 떼어내고 싶었습니다.
재건술도 받지 않았죠. 지금은 섣부른 결정이었다고 느낍니다. 저는 이제 내 몸에 일물질을 집어넣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도 좀 있긴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전절제한 제 모습은 충격적이더라고요. 충격적이고 보건 수술을 진짜 안 한 걸 후회해요. 근데 제가 자꾸 후회하면 또 이렇게 이겨내야 될 게 많은데, 해야 되고 항암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그거에 자꾸 매달리면 나만 더 힘들 것 같아서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받아들이긴 했는데, 전 진짜 만약에 저와 같은 상황이 계신 분들한테는 이제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이 가장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주시니까 사실 따라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것 같고, 만약 의료진의 권유대로 선행 항암 치료를 했다면 조금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이제 전이가 흔한 곳이 이제 뭐 이렇게 항암 치료를 했더라도 처음 병이 너무나 이제 범위가 넓고 병이 깊으면 항암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절제 해야 되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유방암이 이제 많이 줄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전절제를 예상했다가 유방을 살리게 되면 이게 해피한 경우죠. 네,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실제로 선항암을 해보면 많게는 한 50% 정도에서 유방을 더 살릴 수 있는, 네, 이렇다고 이제 결과가 나와 있고요. 제가 한 연구에서도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고지방식과 비만 등은 유방암의 재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사와 꾸준한 운동으로 체중을 적절히 관리해야 하죠. 김상희 씨는 투병 생활을 통해 뜻밖의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저는 암 때문에 얻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시간은 지나왔지만 훨씬 더 행복하고, 이런 시간과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결코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아마 못 내려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건강하지만 또 막 힘들게 살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너무너무 편하고 좋아요. 유방암이 생기면 유두와 유륜이 가렵거나 따가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습진이라고 여길 정도로 잘 알려지지 않은 증상이기도 하죠. 강윤희 씨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왼쪽 가슴 유두 쪽에 조그만 이제 딱지 같은 게 처음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습진 같은 거나 뭐 피부염이나 그런 건가 보다. 이제 심해진 게 올해 한 7, 8월쯤에 이게 이제 유륜까지 침범을 하면서 빨갛게 이게 이제 심해지더라고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증상이 크게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않아 진료를 받아보지 않은 게 화근이 됐습니다. 늦게 맞닥뜨린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이제 전체 전절제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로 죽고 싶더라고요. 그때는 여자 나이가 55세가 많으면 많고 아직까지 조금 남았다면 생각해볼 그런 나이인데, 여자로서 정말 이제 생명이 끝난 것 같고 정말 막 자살 충동도 느껴지고, 이게 완전히 이제 제거가 된다고 하니까. 암이 피부 안까지 침투해 유두의 형태가 사라진 이상 절제는 불가피해졌습니다. 보면 이제 우측 유방은 깨끗합니다. 네, 근데 좌측 유방은 벌써 이제 유두가 벌써 그죠? 네, 본인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유두가 벌써 형태가 없어졌고, 유두 피부 그리고 이 밑에도 이렇게 그죠? 이렇게 네, 이게 이제 저기 석회에 보이는 거랑 같은 병변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거하면 특히 이제 아래쪽으로 많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이런 이제 유방암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파제트병이라 그럽니다. 이게 아마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이건 이제 굉장히 특이한 이제 유방암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두를 침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유두습진인 줄 알고 이렇게 6개월, 1년, 1년 반 이렇게 지내고 나서 이제 진단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두에 뭔 이상이 생기고 그러면 이게 그냥 피부과 가기보다는 유방을 보시는 이제 유방외과에 좀 진료를 좀 먼저 가시면 조금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마음에 깊게 남은 상처를 보듬고 자신감을 채워주기 위해 자가 조직을 이용한 재건술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유방암 이부 전절제 할 때 같으면은 절개선을 크게 넣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최대한 보존을 해야 되니까 딱 유두 절제하는 그 절개선만 가지고 이제 안에 전절제를 다 해주실 거고. 지금 근데 유방암 그래도 전절제 할 때나 뭐 그럴 때는 크게 상황이 똑같습니다. 예, 네. 뭐 남아 있는 게 많다든가 그런 건 뭔가 없습니다. 그런 다 건 없이 떨어질 겁니다. 안전하게 네. 피부 조직이 동그랗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조직을 어디선가 가져와야 다음에 이제 뭐 거기다가 유두도 만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등이나 배 쪽에 조직을 많이 쓰는데 기본적으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등 쪽에 있는 조직을 좀 써서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파제트병 증상이 나타난 부위를 포함해 유방 전체를 제거합니다. 이후에 진행할 재건술을 위해 피부는 잘 보존하는데요. 먼저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직 일부를 떼어내 병리과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림프절에 암에 이제 전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림프절 절제를 안 해도 되겠죠. 네, 이 환자에게 기쁜 소식이고 저희도 기쁜 소식입니다. 네. 유방암은 뼈에도 쉽게 전이될 만큼 전이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하는 암입니다. 가장 흔한 림프절 전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 결과도 이제 상피내암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뭐 항암 치료라든지 이제 이런 뭐 치료들은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부위에서 이제 뭐 이렇게 치밀성 암이 또 관찰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최종 병리 결과에 따라서 향후 뭐 항암 치료 여부를 이제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유방을 재건할 차례입니다. 등 조직을 가슴으로 이동시켜 빈 공간을 채워줄 건데요. 자가 조직인 만큼 거부감이 덜하고 자연스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방을 확대시키는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방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올리는 수술들은 기본적으로 조직이 망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제 모양을 예쁘게 하는 쪽으로 조금 더 주안점이 가겠죠. 하지만 지금 재건에 있어서는 일단 뭐 내일 수술할 환자 같은 경우를 봐도 안쪽에 있는 조직들을 다 없애고 거기를 다시 메꿔 놓고 또 그다음에 밖에 있는 피부가 건강하게 남아 있고 이제 뭐 다음에는 이제 또 뭐 필요하다면은 유두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여지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법이 조금 달라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예쁘게 해야 되고 안 불편해야 되고 그렇죠. 피부 아래를 터널처럼 통과해 모양을 잡아줍니다. 양측의 모양과 상태가 다르다 보니 인공 보형물을 넣어 균형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줍니다. 오른쪽은 이제 건축을 좀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왼쪽은 등에 조직이 들어가도 사실 크기는 이제 그렇게 볼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하는 김에 뭐 조금 볼륨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쪽이랑 저쪽이랑 양쪽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사이즈 넣어서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국내 유방암 환자의 유방 재건술 비율은 매해 상승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 부위인 만큼 유방을 상실한 채로 살기보다는 재건을 통해 과거의 모습과 비슷하게 재현할 수 있다는 점이 환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고 있죠. 필수가 아닌 선택이지만 극심한 상실감과 우울감에 젖은 경우에는 필수적인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무조건 이게 좋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실에 와서는 굳이 뭐 이거를 안 하고 한다고 해서 더 뭐 암이 깊어진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훨씬 더 이제 암하고 자유로워지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꾸준히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정신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지금은 하는 게 루틴처럼 돼 있어요. 오히려. 수술 일주일 뒤에 강윤희 씨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병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치료 진행 여부를 알려주는 날입니다. 그 이제 다 이제 병리 결과를 봤더니 일단 상피 내염 자체 좀 넓게 넓어요. 5cm가 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MRI 검사라든지 벌써 봤던 그 병변만큼은 다 상피 내염이 맞고 아주 작게 0.1mm 정도. 이런 또 침유성 암이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병기 자체는 이제 뭐 미세 1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치료 자체는 상피 내염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다행인 셈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방 전절제고 미세 침윤되어 있는 1기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 치료를 뭘 하느냐, 유방을 이제 다 절제를 잘 했기 때문에 이제 방사선 치료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세 1기이기 때문에 상피내암에 준해서 치료하니까 항암 치료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강윤희 씨의 경우 호르몬 수용체가 없는 암이기 때문에 항호르몬제 약을 복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절제술과 재건술로 치료가 종결된 셈인데요. 오랫동안 짊어진 무거운 짐을 이제야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날 촬영할 때 그 하늘 색깔도 분명히 오늘처럼 이랬거든요. 너무 맑고 그랬는데 그래도 제 마음이 우울해서 그런지 그 하늘의 맑음이 와닿지가 않던데 오늘은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하늘도 너무 예쁘고 바다도 너무 예쁘고 너무 좋습니다. 행복하고. 재건술을 받지 않았더라면 오늘처럼 마음이 홀가분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맑은 하늘 아래의 풍경이 강윤희 씨의 기억에 오랫동안 간직될 것 같네요. 사실 수술이 아무리 잘 됐다고 하더라도 병실에 누워 있으면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올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이 보건술이라는 재건술이라고 하나 이걸 하고 나니까 너무 만족스럽고 진짜 하루 지난 날부터 그 다음부터 저 계속 웃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이 암 수술하러 들어온 건지 성형을 하러 들어온 건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너무 모양도 너무 이쁘고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그 차이는 진짜 무시 못, 하늘과 땅 차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마음가짐이 회복에 더 도움이 될 거고. 유방암이 발생하는 나이대는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40세 미만의 여성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가 드물어 대부분 유방암 자각 증상이 나타난 후에야 병원을 찾게 되죠. 이 때문에 이 젊은 유방암 환자의 치료 결과가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30대인 박세진 씨는 작년 여름에 암을 발견해 선행 항암 치료를 한 후 올해 2월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겨울이었어가지고 바람도 더 차고 춥고 그냥 수술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뭐. 지금은 이제 치료가 다 끝나다 보니까 그냥 재박이나 전이 이런 게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 수술로 암을 제거하면서 재건술까지 함께 받았는데요. 어린 나이에 맞닥뜨린 암을 몸에서 없애는 게 우선인 것도 맞지만 앞으로 남은 기나긴 시간들을 고려해 삶의 질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치료의 갈피를 잡았습니다. 인터넷을 여기저기 막 보다 보면은 후기 같은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내가 지금 이게 뭐가 중요해, 빨리 없는 게 치료 다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싶어서 그렇게 그냥 수술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한 몇 년 후에는 이제 다 치료 끝나고 뭐 이렇게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재건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례도 봤고 그냥 제 스스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바로 복원까지 했죠. 오랜만에 병원에 찾았습니다. 박세진 씨는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받았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뭐 유두랑 피부랑은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유두랑 피부를 다 보존할 수 있는 상황, 이제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이제 로봇 수술을 했었죠. 네. 이 로봇 수술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뭐 장점은 뭐 그때도 설명드리고 했지만 이제 흉터가 작게 생길 수가 있고 또 이제 겨드랑이 쪽으로 들어가니까 그죠. 유방 자체에는 뭐 이렇게 뭐 흉터가 전혀 남지가 않으니까 좀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겨드랑이 부근을 절개하는 로봇 수술은 고해상도 카메라를 통해 선명하고 입체적으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 정교하고 안전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흉터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도 미용적인 그런 목적까지도 저희가 이제 유방암을 치료하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드려야지 이분이 이제 이렇게 수술만 받고 항암 치료하고 이제 치료가 종료되는 건 아닙니다. 이분은 이때부터 이제 유방암 경험자, 유방암 생존자로서의 이제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방을 그냥 전절제해서 이제 없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재건을 동시에 해서 만족도를 높이고 그리고 또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환자분들이 앞으로 생활하시는 거에 분명히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사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박세진 씨. 투병 시절의 기억은 지울 수 없지만 앞으로 그려나갈 미래는 누구 못지않게 밝을 겁니다. 뭐 살면서 5년 동안 내가 재발할 확률이 10%다 이제 이런 상황일 때 이게 10%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제 이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나 되네 이러면서 뭐 걱정하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잘 본인 자기 관리 잘 하면서 10%면 뭐 10명 중에 9명은 괜찮네 하는 이런 좀 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지내시고 밝게 지내시는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10%를 속에서 10% 때문에 못 살겠어 보다는 90%는 괜찮구나 이렇게 이제 지내는 뭐 그런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앞으로도 잘 또 해나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여성의 70% 이상은 유선 조직이 발달한 치밀 유방입니다. 유선 조직이 촘촘하게 있어 숨어있는 암을 발견하기 어렵죠. 자가진단의 생활화가 중요한 이유기도 한데요. 8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은 김경희 씨는 자가진단을 한 후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다 보여요. 전체가 이렇게 항우지라고. 암의 종류로 따지면 좀 나쁜 암이었는데 그거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2년 안에 될 수 있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운동하면서 그래도 식이요법도 좀 하고 운동하면서 좋은 생각했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냥 열심히 하면서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껏 8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8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걸을 때마다 맨날 보는 곳이지만 또 감사하고 이렇게 걸을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내가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게 너무 좀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덤덤하게 지나쳤던 길과 풍경들이 이제는 한없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암과 처음 마주한 순간부터 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8년 전의 기억이 선명한데요. 지금은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일들이 그때는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자가진단을 했었거든요. 자가진단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일요일 날 제가 딱 만져보니까 몽우리가 하나가 이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좀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병원에 가서 다시 그 한 달 전에 건강검진을 받아서 설마 이게 암이겠어라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다시 검사하고 조직 다 떼어내고 검사를 해보니까 일주일 후에 암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너무 그냥 정신적으로 진짜 너무 상처를 많이 입고 쇼크가 왔었는데 다행히 조기에 발견한 편에 속해 부분절제술을 했습니다. 이후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진행해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생활하고 있죠. 전에 이제 8년 전에 수술했던 부위 깨끗하고요. 주변에도 더 걱정스러운 혹이 생기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보니까.
겨드랑이에도 그 당시에 이제 막 감시림 부절 생검술을 했었는데 전부 겨드랑이도 깨끗합니다 보니까. 김경희 씨처럼 오랫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꾸준한 관리가 필수죠. 이제 우리 의학적으로 5년 지나서 완치라는 이런 의학적인 텀은 없긴 한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5년 지나면 아무래도 재발이라든지 전이의 이제 위험성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줄어드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5년 지나서 이제 지금 이제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자신감 그리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겨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덕분에 그래도 8년이라는 세월이 잘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1년마다 꼭 진단을 받으러 올 겁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미래를 꿈꾼다면 그 꿈이 곧 현실이 될지도 모르죠. 정말 열심히 잘 극복했고 내 자신한테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또 다른 우리 유방암 이제 내가 지금은 선배지만 후배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무서워하지 말고 긍정적인 제가 제일 겪어내고 남들한테 들었던 얘기는 너는 하나도 아픈 사람 같지가 않아. 항상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여성 모든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샤워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자기가 자가 진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을 발견할 때 초기 발견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니까 저는 자가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10월은 유방암 예방의 달입니다. 조기 발견이 관건인 만큼 유방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기검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작은 증상도 유심하게 살펴보는 자세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유방암 진단받거나 이제 치료 상황에 놓인 분들도 이렇게 가족들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이렇게 본인을 치료해주는 본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주치의를 믿고 따르면서 같이 이렇게 팀워크를 만들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이제 가장 큰 치료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유방암을 극복하고 앞으로도 더 낫고 더 멋진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